네, 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종목 고민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샵8182 문자창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요,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고 이제 내일 12월이죠. 12월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12월에는 뭐 연말 랠리를 기대하거나 좀 기분 좋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내일장도 사실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상당히 좀 단기적인 어떤 네.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에서 이제 중요하게 가장 이제 볼 부분이 이 오미크론의 향후 그 지금 추가적인 이제 연구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가 더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제 협상 마감일이 이제 12월 3일이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이 셧다운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재료 측면에서 일단 보시고요. 먼저 미국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미크론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일단 증상 부분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제 백신 접종을 2번 다 했는데 네. 백신이 이걸 항체에서 좀 잡아주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좀 그 부분이 좀 시장을 좀 괴롭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이제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도 그때가 10월 중순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 한번 시장이 좀 출렁거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그 전염성은 있지만 치명률이 떨어진다면 이럴 경우에는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그 저점을 통해서 상당히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간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출렁이는 점에 봤을 때는 외국인의 그 선물 포지션에서 어제는 매수하고 오늘 좀 대량으로 한 6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들이 한 2,400억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에 프로를 매수했는데 오늘을 전반적으로 매도를 치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보니까 네. 선물 쪽은 마지막에 한 4,500을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저점, 단기 저점을 좀 바라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지수는 좀 급락했지만 그래도 선물 쪽은 그래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코스닥에서는 한 2,400까지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890억까지 줄였거든요. 그러면 보게 되면 한 1,500억 정도는 마지막에 그 매수가 들어갔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악의 구간에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839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재가 나왔을 때 항상 퍼로 보면 한 10% 기준으로 퍼가 되고 PBR 같은 게 1배수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는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강하게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상으로는 공략을 위한 간망의 그 자세로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오미크론 확산이 되기 전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그래도 이어갔었는데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오미크론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면세점주라든지 여행주, 항공주, 이제는 연말 연초부터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왔었잖아요. 다시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이드 코로나 가면서 이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지만 실적으로 여행을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됐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이미 이제 호황기를 누릴 만한 그 주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드 코로나 그 대표적인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드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그렇게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미리 주가가 선반영된 점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좀 분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해외 쪽으로 가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수출 부분에서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OLED 쪽 디스플레이라든지 IT 기기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면에서 저가 미수로 본다면은 항공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화물을 하고 있는 그냥 항공 화물에서 상당히 그 이전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후에 이런 그 여행까지 나중에 막 회복되는 그 먼 기점을 본다면은 항공 중에서는 대한항공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은 많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났기 때문에 실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납법 과대 그 관련돼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여행주 반등 나오는데 그 반등 시점이 결국은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좀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정도만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공주, 여행주 다시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 중에서는 그래도 대한항공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침 이 항공주 중에서 제주항공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항공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보시면요. 22,0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최근에 뭐 흐름을 보면 사실 며칠 사이에 오른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었는데 제주항공 역시 계속해서 밀리면서 지금 15,000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때 대부분 뭐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말씀드려도 좀 이제 귀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던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2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마음에 염두에 주신다면은 지난 그 10월달에 저점이 됐을 때가 한 13,500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구간은 이제 14,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그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관련된 뉴스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충격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구간은 이제 단기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등 나왔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새로운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치명률이라든지 백신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고 치료제 같은 게 효과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2만 원 정도에서는 아마 이제 그 어떤 저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올라올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강한 매물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3,000원이 상당히 매물대가 크거든요. 23,000원 정도 구간을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의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는 전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앞서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설명하실 때 항공주도 좀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봐야겠죠. SM 라이프 디자인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 살펴볼게요. 3,435원에 비중이 56%입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여러 번 상담을 보냈는데 당첨이 안 됐다. 이런 사연까지 올려주셨어요. 지금 매수가보다는 많이 밑돈 상황이고 비중도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매일매일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그 SM 뭐 인수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지난 4월 달에 한번 강하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추세의 흐름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으로 이제 좀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행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최근에 시장의 흐름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2분기까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 회사는 뭐 실적이 뭐 대폭 좋아지고 커지고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SM에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그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앨범 제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SM의 호재성, 뭐 M&A라든지 호재성이 좀 중요하고요.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이제 한략성에 따라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시장의 흐름 때문에 좀 하락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그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매수 가격대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일단 실적이보다는 이제 재료로 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했을 때는 그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비중을 좀 채워 나가야 됐다 경우에는 만약 시장에 의해서 한 2,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온 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SM이라는 그 기업이 또 향후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는 동반에 또 한번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2,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비중을 좀 채우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금호석유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가 높습니다. 지금 18만 7천 원에 비중이 40%인데 금호석유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 달까지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황기를 누렸죠.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네. 뭐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5월 달 이후부터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동사에도 이제 원자재를 공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부타디엘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호황이 오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또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들의 가동이 높이다 보니까 두 개가 딱 마주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약간 이제 어떤 실적의 성장에서 이제 막히면서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네. 지금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달부터 이제 포인트에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이제 그 시행됐었죠.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보시면 공매도 세력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파란색 그 막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흐름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지는 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이제 언제 포인트를 좀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그래도 좀 주춤 아래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가 흐름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진짜 만약에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지금 그 부자재로 들어가는 게 차량용에 들어가는 소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차량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차량 출하량이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간다는 타이밍을 본다면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되면서 자동차가 출하량이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의 신호가 났을 때 그때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 흐름하고 실적을 봤을 때는 저평가의 구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가 이슈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공급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이 팽배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급망 이슈가 좀 해결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해결되면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출하했을 때 그때 다시 주가 흐름이 28만 원대 이런 식으로 강한 그때 이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인내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고 가시면 전략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어떤 경제 면이라든지 지금 수요는 받치고 있거든요. 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 한 번쯤은 다시 내년에 미국이라든지 어떤 경기 호황이 다시 한번 온다면 충분하게 20만 원 중반대 이상의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넘게 28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 보면 21,65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네, 뭐 최근에 좀 네.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60일선, 120선 추세 라인대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회사가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 이제 패키징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메모리 쪽에 패키징도 하는데 향후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도 연결되는 그런 패키징 관련된 기업이라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트렌드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그래도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좋은 변화의 조짐에 있는데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좀 찬물을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그래도 리스크 관리한다면은 전반적으로 61선하고 120선 정도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만 잘 지켜낸다면 보유하고 가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시장 때문에 120선 부분까지 왔다 이럴 때는 정말 매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도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 업황이라든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계속적인 추세 그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60일선 깨고 내려온다 그럴 경우에는 매수기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기에 8월 달에 하락했을 때도 매수기가 됐었고요. 10월 달에도 내려왔을 때 매수기였거든요. 이번에도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기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27,000원 구간에 대해서는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27,000원 정도에서는 만약에 좀 챙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로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 기회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매수가가 22,470원에 비중이 10%인데 오늘 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2만 원 아래까지 좀 밀렸습니다. 19,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이제 보유하고 가시는 가져가야죠.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지난 10월 달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역배열되어지면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잘하는 부분이 이제 OLED죠. OLED 산업에 있어서 TV 쪽은 독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만약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SR 기기라고 해서 새로운 기기가 있고 어떤 혁명화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애플이 SR 기기를 본격적으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SR 기기를 출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SR 기기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 중심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핫하게 가는데 내년에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그러니까 SR 기기에 들어가서 OLED가 탑재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LCD하고는 어떤 응답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이 OLED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만약 이 종목은 60일선만 잘 지지해 준다면은 뭐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또 어떤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올해 안에서 이 종목을 보고 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뭐 SR 기기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LG 이노텍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온 이유가 내년에 SR 기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27,000원 라인대까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또 다음 종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올라와 있고요.
오늘 뭐 사실 오늘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오늘 7%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한번 올라갔을 때가 크게 올랐죠. 마이네임이라는 네. 드라마가 히트치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하고 이런 컨텐츠 관련된 네. 사업을 하는데 마이네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네. 3위를 기록했었죠, 넷플릭스에서.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크게 어떤 그 재료가 크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옥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이쪽으로 K 컨텐츠 관련해서 이 드라마 쪽이나 이쪽은 일정 그 관련된 기업들만 중심에 있었고 나머지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급락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점을 형성한다면 지금 현재 2,000원 초반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흔들림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그만큼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대량 거래가 실렸었죠. 그만큼 물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손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물린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 기업의 가치보다 일단은 탈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어떤 평가의 이 기업의 가치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는 그런 구간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기도 하고 고평가되는 그런 구간.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전처럼 이제 가려면은 이런 데이트작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추세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가격 구간에 올라올 경우는 이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결에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가격이 올라올 경우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추세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고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해서 이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화장품주도 좀 언급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중국 화장품 시장이 좀 아직까지 둔화됐다. 좀 아직까지 막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 더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그 이드 코로나라든지 연결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많이 재료를 네. 찾아봤는데 이제 중국이 좀 나쁜 점이 뭐냐면 잘하면은 지적 재성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껴가거나. 네. 그래서 이 회사 이 코로나 전국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워낙 면세점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뺏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거죠. 회사 정책적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일단 브랜드와 그 보게에서 보면 이제 워낙 그 고가 브랜드는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잡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고가 제품하고 이 중저가 제품에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자리를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또 두 번째는 면세점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자국 내에서 소비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서 항상 제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자국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각 구간의 면세점을 자국 내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매출이 화장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주춤하는 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피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피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시진핑 어떤 국가 주소가 네. 우리나라의 그 한한령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 나와야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제 이전처럼 예전처럼 그 큰 호황은 좀 아직은 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리카 퍼시픽 그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이 이전처럼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낙폭 가대 쪽으로 일단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4만 원, 15만 원 구간은 단기 이제 좀 아쉽지만 이제 저점에 나인대 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네. 흐름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나중에 축소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좋아진다, 이드 코로나 관련해서 기대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처럼 뭐 30만 원까지 좀 그 높게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한 3, 4만 원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가기는 어떤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해결돼야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2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 반등이 나온다면 좀 일부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강의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개장에 앞서서 시장 상황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경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전일 반등에 성공한 유럽 증시는 다시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유럽 증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는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방셀 CEO는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변이에 특화된 백신을 생산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미크론의 백신 무력화 우려가 커지며 미국 선물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유럽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오르며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하며 2008년 9월 이래 물가가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 전반의 항공주의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에어프랑스와 국제항공그룹 IAG의 주가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영국의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이 보합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지젯은 내년 여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탑승객의 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잠시 후 11시 30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일 밤 10시에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프리마켓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11시 30분 한국경제TV 한경 글로벌 마켓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노경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요, IT의 진화, 메타버스 전장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LG노텍이 주가가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올라간 이유가 이 메타버스, 즉 메타버스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제 SR 기기가 필요한데요. 이 S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산업이라든지 종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의 메리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LG노텍이 상당히 이제 성장 모멘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기기가 바로 이제 애플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제 SR 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년 정도에 LG이노텍이 SR 기기 이제 초기 개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여기에 관련해서 내년에 본격화 좀 출하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만 이제 보면 이 SR 기기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3D 센싱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하고 하나가 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이제 OLE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3D 센싱 부분하고 안쪽에 이 OLED
이 OLED 대표 기업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있고요. 네,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있죠. 덕산 네이록스라든지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연결돼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측면에서 이제 부품을 하나 보시게 되면 PCB가 있습니다. RF PCB 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CB라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LG 노텍이 이제 3D 센싱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상당히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마 이제 3D 센싱 그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그 장비 회사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내년 2023년도에서는 이제 폴DD 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그 모듈 관련해서 주목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애플 폰을 보시게 되면 아이폰을 보시면 카메라 쪽이 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줌 기능을 확대하면서 그 튀어나오는 부분을 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디드 카메라 모듈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LG 이노텍에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삼성하고 연결되는 기업이 이제 최근에 뭐 옵토론텍이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옵토론텍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 2023년에는 여기에서 좀 성장을 이룰 걸로 보고 있고 향후에 또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들죠. 폴더블 폰을 빠르면 2023년, 2024년도에 만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또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AR 기기 관련해서도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관련해서 또 카메라 쪽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다면 상당히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전장과 관련해서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도 상당히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상으로만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카메라, 전장용 카메라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7개마다 주차할 때 보면 전체 차를 이제 2에서 이쪽에서 다 보여주는 그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 램프를 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센서 부분도 다양한 제품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보게 되면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통신 관련해서 모뎀이라든지 연결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라든지 이런 부품들도 있고요. 모터 관련해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향후 2025년도에는 이 전장에 대해서 상당히 LG노텍이 성장이 크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3D 센싱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앞에 있는 제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이 3D 센싱이 신호를 보내게 되면 거리를 측정해서 어떤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어떤 아바타라든지 어떤 건물을 보여줄 수 있는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3D 센스 꼭 필요한 그 부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이노텍 연결돼 있는데 투자 포인트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검사 장비 관련해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삼성 쪽은 삼성전기하고 옵토론텍이라는 기업이 있다는 점 우리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장 카메라 그 매출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게 되면 LG 이노텍이 가장 지금 매출 규모로 보게 되면 이제 3천억 원 가까운 어떤 매출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뒤에 따라가는 쪽에 이제 MC넥스가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MC넥스 관련해서 향후 전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다면은 MC넥스 같은 기업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실적은 안 좋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차량용 그 관련된 카메라 모듈이 성장성이 예상되고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T 스마트드라는 이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향후에 그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시되 특히 이제 MC넥스하고 파트론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이제 제가 LG이노텍에서 이제 출발해서 마지막에 이제 BH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게 RF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PCB인데 휘어지는 이런 기판을 만드는 PCB를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특히 아이폰의 이 RF PCB를 삼성전기하고 통해서 그런 2호나 3호화돼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내년부터 이쪽에 공급을 안 합니다. 일단 기판 쪽으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기판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수혜가 이 BH가 받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아이폰의 그 출하량에 따라서 매출과 성장이 역대급으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출하량을 2배 정도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또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SR기기 아까 말씀드렸죠. SR기기 관련해서 여기에 OLED가 탑재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PCB 쪽을 공급하고 있고 또 배터리용 전기차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PCB 관련해서도 상당히 BH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H 오늘도 그 애군 기관들 대량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고수 송재호 TV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기프티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가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